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너무 많이 들어봐서 식상한가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과 목소리만으로도 선함과 악함이 느껴지기도 하듯이 말의 힘은 강력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많이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말이 무슨 대수야? 라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치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룬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부부는 매일매일 싸우고 살면서 이혼이란 단어를 수시로 내뱉고 매일 힘들어했는데 말투를 바꾸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사용하면서부터는 싸우는 일이 거의 없고 좀 더 애정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죽겠다는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심심하면 심심해 죽겠다고 하고 재미있으면 재미있어 죽겠다고 합니다. 짜증나 죽겠다, 미치겠어 등등.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왜 말하는 대로 될까요? 행복을 말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죽음을 말하거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될까요? 말을 하다 보면 뇌에 각인이 됩니다. 한두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반복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각인된 말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즉, 뇌에 각인된 말에 그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과 상관없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를 이끌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고 뇌과학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여러 실험을 통해서 확증된 사실이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뇌는 98% 지배를 받는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이 쓰는 말투, 매력적인 말투를 써야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하는 일이 힘들다, 어렵다 말을 하면 당연히 직장 생활이,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끌어모아야 하는데 힘들다고 하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사업이나 장사를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끌리는 사람에게 가지 않을까요? 그럼 끌리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계속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함께 같이 얘기하고 나면 좋은 사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내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력 있는 말투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들이 어떤 말투를 가졌는지에 따라 자연스레 판단하게 됩니다. 일본 최고 대화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입술 30초로 인생 30년을 바꾸는 매력적인 말투 7가지를 살펴볼까요? 말투 때문에 실수한 적이 있다면 이제는 말투 덕분에 매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력 있는 말투 첫 번째는 듣기만 잘해도 상대는 고마워합니다. 먼저 잘 듣고 내가 계속 듣고 있다는 걸 상대방에게도 알려주는 신호를 건네야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듣는 척하면서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말이야. 이런 화법은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빨리 화제를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투 덕분에 잘 되는 사람은 자신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다는 말투를 건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렇듯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 듣고 또 공감합니다. 매력 있는 말투 두 번째는 고개만 끄덕여도 상대는 통했다고 믿습니다. 네, 내처럼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맞장구 대신 고개만 끄덕여 보세요. 거기에 그렇죠, 정말 그러네요, 속상하셨겠어요 등 공감하고 있다는 몇 마디를 붙여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고 느낄 때 상대방에게 더욱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매력 있는 말투 세 번째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 있는 상대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신감 있고 바로 행동하는 사람만큼 매력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자신감 또한 말투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투를 습관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겸손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고 때로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혹시 내가 어떻게라고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다면 나는 이라고 자신 있는 말투로 바꿔보세요. 매력 있는 말투 네 번째는 참석 여부에 대한 의견부터 밝힌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임이 있을 때 그들의 참석 여부를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모이는 모임에서 참석 여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낮아지고 호감도 함께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오는데요? 어디서 해요? 라고 물어보는 대신에 자신의 참석 여부를 정확히 밝혀보세요. 만약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신의 상황과 그 이유를 상대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임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올 수 있는지, 올 수 없는지, 혹은 오고 싶지만 못 올 수 있는 상황을 빨리 파악해야 마음 편히 모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의 배려입니다. 매력 있는 말투 5번째, 플리즈 대신에 렛츠. 적극적인 말과 행동이 인연을 부릅니다.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대신 적극성을 보이는 말을 써보세요. 먼저 리더십을 보여 모임 기회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모임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해보세요. 다음에는 제가 자리를 마련해 볼게요. 다음에는 제가 알아볼게요. 여기에서 핵심은 상대에게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추진하기 어렵다면 다음에는 제가 알아볼게요. 라고 다수의 수고를 덜어주는 도움을 주는 건 어떨까? 분명 다른 사람들도 고마워하면서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력 있는 말투 6번째, 걱정과 설교를 구분해 보세요. 걱정을 가장한 설교는 오히려 상대의 반감만 삽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점을 종종 잊곤 합니다. 주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투를 갖고 있습니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지만 상대는 설교를 요청한 적도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공감해주고 상대가 함께 고민해주길 원합니다. 설교를 하는 대신에 걱정해주는 말투로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가 그걸 안 했으면 해. 왜냐하면 너는 이미 다른 걸로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라고. 상대를 존중해주면서도 상대방을 공감해주는 말투를 써보세요. 매력 있는 말투 7번째, 평가하기 전에 긍정적인 말부터 건네세요. 호감형과 비호감형 말투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다릅니다. 고마워요, 고생했어요처럼 감사함을 표시하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면 어떨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한 가지라도 더 하세요. 말투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은 상대를 평가하기 전에 긍정적인 말부터 건넵니다. 깔끔하네, 그래프만 수정하면 더 좋겠어라고 칭찬을 먼저 합니다. 하지만 말투 때문에 상대가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무조건 시작부터 비판합니다. 그래프가 너무 복잡하잖아. 다시해처럼 상대의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고 허점부터 잡습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에게 주고 싶은 피드백이 있더라도 상대가 고생하고 노력한 점을 먼저 칭찬하는 말을 잊지 마세요. 일본 최고의 대화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이오 타다스나리는 말투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말의 쓰임은 돈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같은 1억 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저마다의 미래가 달라지듯이 당신은 매번 어디에 돈을 쓰고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구매할 건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갖고 있느냐가 때로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돈을 쓰고 어떤 말을 쓸 것인지. 오늘 당신은 좋은 곳에 돈을 쓰고 있습니까? 말의 쓰임은 곧 돈의 쓰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옆 사람에게,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말투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